사실 연금이라든가 요새는 뭐 저출생 문제도 있고 결혼이라든가 주거라든가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그 문제의 실제 당사자가 되고 앞으로 살면서 제일 자기한테 걸리는 세대가 오늘 우리가 미래대화 1, 2, 3이라고 한 사실 10대, 20대, 30대가 제일 많아요. K토론 나라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를 앞으로 토론으로 풀어보자. 해결을 하든가 해결을 못해도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좀 드러내보자라는 것인데 그 첫 만남을 이른바 미래대화 1, 2, 3으로 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청년들이 논의의 주체가 됐으면 좋겠다. 저희와 굉장히 큰 관련이 있는 저희 문제점인데요. 이제 AI 분야에 최근에 유능한 청년 인재가 굉장히 많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업체가 많이 없습니다. 어떻게 뭔가 그런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식도 없고 경쟁력을 많이 갖추고 있는 것도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들 그냥 당연히도 해외를 나가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차적인 게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고 그렇다 보니 이렇게 AI 인력이 유출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나라에서 뭔가 방안을 좀 더 실질적인 걸 마련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이런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해외 이탈 방지가 제가 사실 총리가 되고 나서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문제여서 대통령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실제로 AI, 바이오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냐. 글로벌 탑 수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수준의 인재가 안 나가게 하는 거. 이것도 사실은 논의를 하자고 해서 시작을 할 건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문제도 당장 이 젊은 세대가 껴야 되겠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거기에 참여를 젊은 층이 참여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못하고 있었거든요. 중요한 문제네요. 예. 그거 같이 혹시 연락할지 몰라요. 네, 말씀 주세요. 최근에 보면 청년 정책 제안 대회라고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그런 대회들이 활발히 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게 정부와 청년 기구 간에 좀 연계점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실제로 정책을 기획하는데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조금 더 구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각종 다양한 형태로 산재하는 지역 중앙 또는 다양한 컬러의 청년 정책 기구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그런 종합적으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정책의 얘기를 들어서 그걸 발전시키는 그런 훈련 과정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를 한번 개발해서 실용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같은 세대 중에 예를 들어 이런 활동을 하는 분들도 훨씬 그렇게 정책을 뽑아내는 기술이 늘겠죠. 아까 청년 시민회하고 똑같은 문제의식이 그거를 한번 시작을 먼저 해봐야 되겠구나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저는 전북 김제에서 토마토 농사를 짓고 있는 청년농업인 김기현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같이 했던 저와 비슷한 청년들이 계속해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준비하고 농촌으로 들어오고 농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준비 없이 농촌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 이미 정착하신 분들이 더 잘 자랄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충분한 준비를 거쳐서 들어올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뭔가를 새로운 걸 시작하는 걸 좀 겁나게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준비 기간을 충분히 주고 준비를 잘 해서 들어가는 것이 들어갔다 실패하는 걸 막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총포화약법이 걸려 있어서 지금 전국 대학생 로켓 연합회라고 하는 대학생들의 로켓 관련한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거기서 대회도 열고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게 법적으로 제약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우주 탐사와 우주 관광 쪽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의 입장으로서 여러 가지 개발을 진행하고 또 교수님과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조금 여러 가지 장벽에 막혀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청년 과학기술인과 같은 사람들에게 좀 다양한 지원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저것도 일종의 규제네. 맞습니다. 규제라는 영역이 존재하네. 사실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근데 이게 이미 변화한 세상에서 젊은 층들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규제라고 해당할 수 있는 영역들이 존재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재밌는데 전혀 다른데 한번 10대, 20대, 30대가 바라보는 입장에서의 규제를 한번 모아서 정리를 해봐야 되겠구나.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볼게요. 너무 재밌는데? 직업계고 학생들은 대학 진학 대신에 공업, 상업, 농업 등의 다양한 전공 분야의 진로를 탐색하고 일찍
취업과 직무를 실현하기 위해 직업계고를 선택합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기능과 지식에 따른 이렇게 필요한 직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취업 현장에서는 이제 대졸이나 이런 군필 이런 학력, 신분 등의 제약으로 인해 이제 학생들이 충분히 능력이 있음에도 이렇게 힘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취해서 정부에서 이런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라고 그 대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취업이나 자소서, 면접 등 이제 다양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의 수요가 담긴 그런 정책이 나오는 창구가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 지원을 통해서 그런 정책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 자체를 잘 몰랐어요. 제가 말씀 듣고 메모해놓고 한번 좀 스터디를 해보고 따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미래 결정이라고 하는 어떤 형태의 저는 사회적 대학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안 많이 했고요. 청년들이 이제 이견 청취 대상으로 10년 동안 많이 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요. 물론. 하지만 이제 좀 더 결정 권한을 주시는 어떤 사회적 대학 기구로서의 형태들을 참여로서 고민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다 좋은 취지로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아까 이제 뭐 저뿐만 아니라 말씀할 때 청년 플랫폼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단순한 의미에서의 정책 제안 플랫폼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건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다양한 문제 해결을 둘러싼 뭐 위원회든 뭐든 다 실제 주체의 지분을 가지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에 대해서 국무총리님이 잘 소화를 하시고 어떠한 발전이 있을지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잘 정리해서 저희들에게 추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도 그렇고 민원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어떻게 보면 피드백의 핵심이죠.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렇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라고 정리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그것들이 실제 현실에서의 행동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정책 계획으로 가는가를 통해서 보여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해결하는 틀을 바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의 도움을 받고 싶었고 제게는 상당히 도움이 됐어요, 사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에 대해서